네, 그러면은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제품들 앞에 타이틀이 이제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소니랑 보스는 원래 노이즈 캔슬링이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뭐 거의 뭐 탑티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패시브가 좋았던 애들은 액티브 노캔이 그냥 그랬었어요. 소니 보스는 이제 패시브가 그냥 약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약간 압살한 느낌이 있었었는데 기존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탑 티어에 속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보다 비싼 애들 헤드폰 제품군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는 이 둘이 확실히 뛰어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나이저는 이번에 패시브는 좀 약해졌을 것 같은데 저는 액티브 성능은 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 좀 더 음악과 잘 융화가 되는 스타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좀 약간 이 제품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제품만 노이즈 캔슬링 오프 모드가 없습니다. 노캔을 끄거나 아니면 앰비언트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강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몇몇 제품들에서 이런 세팅 추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이제 끄거나 킨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는 사운드가 손해를 보니까 애초에 킨 상태로 사운드 세팅을 이제 손 보는 거죠. 요즘 몇몇 브랜드에서 이걸 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별로 안 사용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요거를 조금 문의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요거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에오닉 50은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노이즈 캔슬링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필도로 들어가면 이제 강도를 이제 뭐 정상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로 해도 그렇게 막 강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새 모델들은 노캔 키면 또 약간 점이 부스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었었고 사운드 자체도 약간 중립적이거나 약간 고음지향적이고 그런 특징 때문에 외부 소음 차단하는데 약간은 약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루투스 코덱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소니는 항상 LDEC 써 있잖아요. 네. 소니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코덱 만드는데 SBC, AAC 그리고 LDEC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스는 AAC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뭐 보스의 약간 전통 같은 거라서 네, 크게 기대도 안 했고 QC5 나와도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QC95가 나와도 AAC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제나이저는 AAC, 앱텍스 어댑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아이폰 아니면은 그 갤럭시 폰 쓰잖아요. 근데 갤럭시 폰이 이 어댑티브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그 동그리가 좀 화두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고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끼면은 이제 좀 사운드가 좀 더 고음역에도 뚫고 올라가고 좀 맑은 클리어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나이저가 그 동그리 그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동그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판매해가지고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제나이저 헤드폰이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니까 그거를 많이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헤드폰이 지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것까지 연결하시면 같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스가 AAC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애플이 떠오르는데 애플도 징하게 aptX랑 LDAC 이런 거에 거들떠도 안 보는 그 브랜드잖아요. 근데 웃긴 게 애플은 애플 뮤직에서 지네가 고음질 무손실 음원을 서비스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AAC밖에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왜냐면 제 생각에 애플이 AAC보다 더 상위 코덱을 지원하면 보스도 따라서 지원해줄 가능성이 전 꽤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 기대였고요. 네. 에오닉 50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투스 코덱 깡패 같은 느낌인데요. 뭐 AAC, 앱텍스 그리고 얘는 LDEC까지 지원합니다. 약간 특이한데 제가 알기로는 앱텍스 퀄컴 쪽과 이제 소니의 LDAC 쪽이 약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둘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파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최근 몇 년에 급속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2년 전에는 괜찮았고 2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야 걔네 거 받았으면 우리 안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브랜드 모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노이즈 캔슬링, 뭐 강도 조정, 뭐 앰비언트 모드 그리고 이퀄라이저 조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스는
보스답게, 이게 보스다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앱 기능 중에서도 가장 가짓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들어가도 별게 없어요, 보스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예전에 보스가 커넥트라는 앱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쓰고 그냥 커넥트를 연결하면 더 좋은 앱이 있습니다 하고 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뮤직이라는 앱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뮤직 앱에서 드디어 EQ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커넥트 때는 아예 EQ도 없었어요. 그나마 EQ가 생겼다는 거에 감사하고 쓸 뿐입니다. 네, 그리고 소니와 제나이저는 터치 패널을 적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스랑 슈어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공님께 하나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네, 이 제품들 중에서 가장 재생 시간이 긴 모델은 무엇인가요? 스펙을 열심히 안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왔으니까 제나이저입니다. 역시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맞습니다. 네, 제나이저 상세 페이지 보면은 최대 60시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아이폰, AAC,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 기준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른 제품들의 거의 두세 배에 해당되더라고요. 어메이징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넘어갔는데 예. 이 중에서 가장 재생 시간이 짧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슈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지? 나는 항상 내국님이 서프라이즈 질문하면 다 틀렸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찍기 전에 딱 보고 내국님한테 이거 질문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허를 찔리지 못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 중에서 슈어가 이제 가장 재생 시간이 짧습니다. 스펙상으로 최대 재생 시간 20시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말 짧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AAC 기준일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상위 코덱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좀 짧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고품질의 사운드를 뿜어내오는데 또 재생 시간이 좀 빨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슈어가 좀 짧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정말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운드잖아요. 네, 사운드죠. 드디어 이제 사운드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타임라인을 드리니까 사운드가 중요하시면은 바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니 1000XM5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전에 4 대비해서 드라이버 사이즈가 좀 한 단계 작아졌습니다. 40mm 드라이버에서 30mm 드라이버로 줄이면서 사운드가 좀 다운된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저음은 좀 더 컴팩트해지고 해상도는 좀 올라가고 고음력이 살짝 좀 더 올라간 그런 튜닝의 차이를 보여줬고, 이전에 했던 특유의 소니의 그런 약간 어두운 음색, 그런 거는 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중에 미세하게 좀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난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난한데 깊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거는 요 네 제품과의 비교해서 이제 특징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제품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4개를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는 깊이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노캔을 켜면 저음량이 되게 상당히 많은데 부해지거든요. 노캔 켜면 그러니까 저음이 확 많아지는데 그거의 저음 해상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질적으로 내 중에 가장 좀 부족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물론 전체적인 상품성이 뛰어나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판매량이 가장 높은 이유도 분명히 좋은 제품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사운드만으로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내 중에서는 가장 아쉬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판단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제품들 중에서 약간 사운드의 정의감, 그리고 스테이징 표현, 이런 거는 좀 넓은 편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애플도 공간 음향 강조하고 있고, 소니도 약간 360도 리얼리티 사운드 이런 거 약간 지원하는 거,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거기에 좀 걸맞게 좀 사운드의 넓이감을 좀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스 QC45인데요. 이전 모델 QC352라는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사운드 캐릭터가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스 이꼴 저음이라는 그런 선입견이자 약간 팩트, 약간 그런 사운드 시그니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보스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고음향입니다. 오히려 저음은 적은 편이고, 노이즈 캔슬링 키면 저음이 살짝 부스트되는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저음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중적인 사운드 하면 약간 저음이 좀 볼륨감이 있고 약간 그런 세팅인데,
이 제품은 약간 저음이 약간 앙상하고 전체적인 표현이 약간 중고음형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성 보컬 쪽 듣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취향이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의 보스를 아시는 분들은 QC45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혀 보스다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캐릭터가 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시도라고 좀 생각은 해요. 개방감이 요새 굉장히 좀 개방감 또는 이제 그 공간적인 공간 그 사운드 이런 거가 좀 치중함에 따라서 이 고음을 좀 한번 이번에는 좀 빡세게 좀 가져가 보자 이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는 이 다음 모델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또 알게 될 텐데 당장 이 다음에 출시된 QC 이어보즈 2라는 이어폰 보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음으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QC45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Q가 있기 때문에 이 저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EQ를 전부 다 끄고 테스트했을 때는 굉장히 고음형 사운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나이저 모멘텀 4 와이어리스인데요. 이 제품의 사운드는 약간 소니와 좀 결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나이저 모멘텀 3 때 제가 원픽 취향이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약간 좀 부엌스러우고 좀 강렬한 텐션의 저음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어서 그랬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사운드 취향이 좀 갈리는지 모멘텀 4에서 약간 몸을 사리면서 저음의 부엌스러움을 좀 많이 낮추고 되게 깔끔한 저음 표현력 대신에 좀 빠릿빠릿하고 그래서 뭐 K-팝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빠릿빠릿한 팝 사운드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튜닝으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양강구도 두 제품, 이제 소니와 제나이저 제품 같은 경우에 노이즈 캔슬링은 소니가 좀 더 앞서고 음질적으로는 제나이저가 좀 더 낫다라는 이제 주위에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들 역시 비청해 보니까 제나이저 제품이 음질적으로 좀 더 나은 인상이었어요. 같은 노래를 들었을 때 좀 더 매끈하고 부드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나이저 개발진이 전부 다 팀 교체가 된 게 아닌가 물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크나큰 변화였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 또 이제 의심입니다만 예전에 소니 팀을 약간 영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소니스러워졌지만 소리는 더더욱이나 소니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긴 한데 소니 이중대? 약간 이런 느낌이 됐어요. 소니에서 저음을 조금 빼고 고음에 조금 더 덧붙인 게 제나이저 모멘텀 4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제나이저의 그 고유의 사운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이지만 굉장히 판매하고 무난하게 추천하기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소니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생각에 이제 제나이저가 목표를 소니만큼의 그러니까 소니의 그런 약간 고객층을 일부 좀 뺏어와 보자 라고 좀 적극적으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움직인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금액도 노골적으로 똑같이 맞췄고 뭐 디자인도 착용감도 뭐 여러모로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슈어 에오닉 50의 사운드인데요. 이 제품은 좀 캐릭터가 달라요. 이전에 있던 그 슈어 모니터링 유선 헤드폰의 사운드를 그대로 D&L 이식해온 듯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은 좀 풍성한 그런 느낌의 기반이라면 이 제품은 뉴트럴하고 약간 건조한 쪽에 가깝습니다. 해상도가 좀 돋보이고 좀 여러 가지 정보량이 많은 느낌입니다. 뭐 스펙적 블루투스 코덱도 좀 지원이 빵빵한데 드라이버적인 성능도 뛰어나가지고 확실히 좀 이 50만 넘잖아요 소비자가가. 그래서 이 음질 클래스가 사실 한 단계 더 위다 라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어의 공통적인 특징이긴 한데 약간 저음은 빈약해요. 앞서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성능 자체가 좀 빼어나고 이퀄라이저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플 내에서. 이 부분을 좀 조절하시면은 좀 취향에 맞는 세팅을 좀 더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중에서 음질이 가장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헤드폰이 어느 정도 음질을 손에 보고 듣는 거라고 해도 나는 정말 음질이 중요해 라고 생각된다, 또는 나는 무선이지만 무선 같지 않은 그러니까 유선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싶어 라고 하면 선택지가 슈어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균형 잡히고 굉장히 객관적인 사운드입니다. 무색무취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용 제품, 아주 담백한 사운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운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아마 2대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니와 제나이저가 이제 약간 저음파, 보스와 슈어가 고음파 이렇게 해가지고 2대2로 이제 구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2대2로 좀 나누긴 했는데 이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전보다 확실히 공통적으로 저음력이 좀 빠졌어요. 깔끔해지고 고음력이 좀 부각되는, 해상도가 좀 부각되는
그런 사운드 세팅이 변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시대의 흐름? 네,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은 제가 뭐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2019년 이후에 코로나로 약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뭔가 갇혀있는 느낌. 안 그래도 현실적으로 갇혀있는데 소리까지 답답해? 이거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시원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은 개방감이 좋은 그런 사운드를 사람들이 원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고음 위주가 되는 것이 공간 표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공간 음향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런 점에서도 고음 위주의 성향이 되는 것이 유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려 그러면 실제로 제품이 무거워야 되거든요. 오디오가 신기한 게 묵직한 소리를 내는 제품들은 실제로 무거워요. 크고 무겁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제품들이 가벼워지고 있잖아요. 더 가벼워지고 어떻게 하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착용감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 팔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운드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도가 좀 얕아요. 예. 그래서 약간 진득한 소리가 아니고 약간 선이 가늘고 메마른 얍실얍실한 그런 소리로 좀 바뀌어가는 게 공통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기 앞에 있는 네 모델 모두 아주 대중성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중성이란 뭐냐 그랬을 때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무난무난함,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무언가,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개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만한 공통적인 특징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 볼 수 있고, 이 제품들이 딱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용납치 않는 약간 그런 특징도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운 일인데, 뻔한 사운드인데 뻔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뻔하지 않은 거에 제품의 각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좀 녹아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까 내공님과 이제 사운드 얘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제품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심도가 좀 얕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간만에 좀 자동차가 아니라 햄버거에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수제버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햄버거에 대한 입맛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버거킹, 맥도날드, KFC, 뭐 맘스터치 이런 거를 간만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밋밋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패티, 이런 기름짐, 육즙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절대 다수의 그 메이저 빅4 프랜차이즈 제품 햄버거 가게와 비교했을 때 수제버거는 아무래도 좀 작지만 집중할 수 있고 질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제품을 듣는데 약간 맥도날드, 버거킹, KFC, 싸이버거, 막 맘스터치 막 이런 거를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제품 이제 뭐 버거킹에서 점점 이제 맛있는 버거가 나오잖아요. 이 벽을 항상 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중성을 갖추는 건 좋지만 살짝 프리미엄에 대한 약간 갈증도 살짝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겠지만 쉐라저드에 오면은 이거보다 한 티어가 높은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은 이제 약간 수제버거 쪽에 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내공님과 함께 그런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타포 오면 프리미엄 군의 타포를 또 영상 하나 찍어보자. 네. 네, 편집자분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 찍은 지 2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어디서 주워 들은 그 용어로 뉴 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이 바뀌었다, 정상적인 게 바뀌었다, 이런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이게 블루투스 헤드폰 탑4라고 했지만 이게 다 음향기기 브랜드잖아요. 음향기기 브랜드 제품이, 그러니까 속성이 그러니까 음향기기, 예술성이랑 그다음에 전자기기랑 약간 섞여 있는 반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간 음향보다 기능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졌고, 그다음에 노케는 전반적으로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능 면에서는 좀 더 보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소리로는 조금 더 다 별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아쉬워진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노캔이 강해지면서 예전에 이제 음질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노캔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음질은 떨어지거든요. 이게 상반관계에 있어요. 근데 대중은 음질이 좀 더 좋아지고 노캔이 약한 것보다 노캔이 강해지면서 음질이 안 좋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돌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쉽긴 하죠. 난 소리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게 많은 판매량을 견인해야 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스픽님이 이해하신 얘네 말고 프리미엄 타4를 찍으면 좀 더 그 생기발랄하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약간 설명이 이제 탑4 해가지고 좋게 시작했는데 사운드로 가면서 약간 용두산이가 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네, 좋은 제품들입니다. 네네. 네, 근데 저희 기준이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70만 원부터 뭐 100만 원 넘는 제품들이 한둘 이제 출연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상대적인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이상 내공님과 함께 정말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정말 재미있는 프리미엄 헤드폰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